네, 반갑습니다. 오비스톤 구승균입니다. 자, 월요일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2는 3이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프를 엄청나게 따지는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증가함수의 모양을 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꺾일 수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잡아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gx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왼쪽일 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를 가진대요. 자, 보자마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분 분수로 찢어내시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 fx를 가지겠죠. 자,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자,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 상수함수죠. 이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본 건 g 합성 g의 마이너스 1 값인데, gx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a 값도 알아야 되고 fx도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유리함수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유리함수를 그리면 점근선이 다음과 같고요. 왼쪽 위에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 밑에, 죄송해요, 왼쪽 밑에 생길 수도 있죠. 자, 이 중에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2,3이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결국엔 증가함수의 모양을 띌 건데, 보시면 t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교점이 딱 두 개라 그랬거든요. 그럼 t가 정말 엄청 큰 수여도 교점이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두 개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3차 함수가 아무리 위로 이렇게 껑충 뛴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유리 함수가 없이는 혼자서 교점 두 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유리 함수가 아닌 왼쪽 위에 존재하는 요 유리 함수 형태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따져봐야 할 것. 자, 점근선 여전히 이러하고, 자, 왼쪽에 유리함수가 그려져야 하는 것, 왼쪽 위에 그려져야 하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좀 머리가 아픈데, 자, 2,3이 이제 실제로 어디 있을 것이냐. 점근선 x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한데, 저 y는 a보다 위에 있을 것인지 밑에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뭐 어쨌거나 증가함수 모양 될 거니까 뭐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증가함수 모양을 가져가게 되면, 자, 파란 선으로,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두 개 문제 없이 되죠. 자, 그런데 당장 이 밑에선 교점이 몇 개여야 하죠? 네, 두 개가 되면 안 되죠. t값이 저렇게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아니려면 0개일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저길 지금 몰래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세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혼자서 세 개를 만든다는 게, 아이고, 흰색.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없냐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귀신같이 다시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을 혼자 만드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안 나가고 증가함수 형태로 안 나가고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로 등장한다고 하면, 이 함수가 언젠가는 증가함수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교점이 3개가 등장하게 되는 또 모순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점의 위치가 y는 a보다 위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밑에 있는 경우, 자,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다. 자, 또 편안하게 일단 증가함수부터 따져볼 텐데, 자, 이렇게 쓱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2,3, 그러니까 y 값이 3이거든요. 근데 y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교점이 항상 두 개여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죠? 네, 저거를 또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봤으나 결과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1일 때만 또 귀신같이 교점을 두 개 가지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지금 요 정도 과정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저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냐면, 자, 그림을 조금 키울게요. 결과적으로는 그 2,3은 어디에 존재해야 한다? 네, 여기에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점의 높이가 저점의 높이가 3이니까 a 값이 3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교점이 항상 2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만 다시 교점이 2개인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면 어떤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요렇게 3차 함수가 지나가는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 극소값 있죠. 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선생님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라는 3차 함수와 3이라는 상수 함수의 근이 어떻다? 알파는 중근이고, 그리고 2, 표시를 안 했네. 2,3이니까 여기는 2죠. 이렇게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식을 정리하시면 fx-3은 다음과 같은 해를 가져야 하니까 정리해보면 fx-3은 x-알파의 제곱 중근이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확정 지으면 fx는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다음 셈이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 쓰지 않은 힌트가 요 극소점의 극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려면 실제로 언제 극소인지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fx를 미분해서 언제 극소인지를 찾고, 실제로 그 언제 극소인지 그 값을 찾은 걸 f에 대입을 해서 실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겨가지고 알파가 얼마인지 찾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fx부터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분 f'x는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면 쓸 게 없죠. 자, 좋아요. 자, 는영 해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x-알파를 한번 묶어주시고 2x-4 x-알파 정리가 되고요. 자,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x-알파 3x-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는 0 0이다로 해를 찾으시면, 자, x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x는 알파일 때가 나오고, 네, 역겹지만 3분의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요 친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실제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계산을 실제로 다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의 저값을 실제로 대입하시면, 아이고, 3분의, 자, 알파 플러스 4인데 알파를 빼니까 3분의 3알파 뺐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조금 잘 예쁘게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x-2 3분의 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6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자, 계산 정리를 잘 해볼 건데 잘 보자. 자, 분모부터 보시면 3이 2개, 오른쪽에 또 하나, 총 3개죠. 그래서 27분의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 분자 보시면 2 뽑아낼 수 있죠. 자, 근데 뽑아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곱이기 때문에 제가 부호는 좀 쿨하게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2 제곱이 있고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제곱이다? 네, 그렇죠, 3제곱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3을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계산 계속 해보시면 4분의 27을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2가 자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자 넘기시면 4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네요. 되죠? 자 그리고 계산하시면 알파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히겠나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알파 마이너스 1일 수가 있구나. 자 그런데 친구들 지금 어색한 거 느꼈나요? 말이 안 되죠. 다시 자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만 보면 말이 되는데 얘랑 같이 보면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도 그냥 모순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됐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었냐면 2,3이 여기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그래서 a가 3인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는 x가 2고. 그렇다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아직 안 따진 케이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요렇게 접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괜찮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극소값 이게 얼마일까? 그렇지.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케이스겠죠. 자, 좀만 힘냅시다 친구들. 자, 그래서 쌤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fx를 쓴 다음에 또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찔러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죠. 자, fx는 3이다 의 근이 어떻다? 이번에는 2가 중근이고 알파가 그냥 근이네. 괜찮죠? 자, 그러면 fx-3은 0이다의 근이 다음과 같으므로 fx-3은 x-2가 중근이니까 제곱 그리고 x-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마무리. 그래서 최종 결론 fx는 어떤 식이다? x-2의 제곱 x-알파 플러스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선생님 똑같이 접근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극대극소를 찾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쌤이 방금 그린 초록색이 x가 얼마일 때인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값을 찔러 넣어서 y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극소가 어딘 찾기 위해서 또 미분해야겠죠? f'x는 자, 곱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사라지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자, x-2로 묶어내시면 2x-2알파 더하기 x-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계산 끝까지 0차 3x-2알파 -2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는 0을 딱 붙이시면 x가 얼마 또는 얼마나 나온다? 그렇죠. 2 또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2가 나오죠. 잠시만요. 혹시나 어디 계산이 틀리진 않았겠죠? 틀리면 큰일 나는데.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찾으러 가시죠. 극소값 찾으러 갑시다. 자, f라는 함수에 실제로 3분의 2a, a가 아니죠. 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x-2의 제곱 2를 빼니까 3분의 6. 자, 그러면 3분의 2 알파,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알파 3분의 3 알파 뺐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헷갈리겠다. 다시 3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3 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한다가 되겠죠. 자, 계산 같이 해보죠.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분모를 싹 긁어 모을게요. 그러면 3이 3개니까 27. 자, 그리고 위에 거 분자 하나 뽑아내시면 여기 여기 2를 뽑아낼 수 있죠. 근데 제곱이니까 얼마 될까요? 그렇죠. 4가 되겠죠. 뽑아내고 자, 제곱은 부호를 쿨하게 해도 되지만 이 친구는 쿨할 수 없죠. 정확히 부호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주고 남은 게 뭐다?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어떻다? 이게 어떻다? 자, 저 3을 넘기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얼마다? 그렇죠. 27이 되는 거고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네요. 확인해 보죠.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초록색으로 알파가 5. 이 친구가 5인 거. 네. 전혀 문제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드디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친구들. fx는 x-2의 제곱 x-5 플러스 3이라고 fx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자, 그래서 이제 fx를 완성을 했고, 자, fx를 완성을 했고요. 잠시만. 마무리는 잘해야지. fx를 완성을 했고, a가 아까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봐준 g 합성 g의 마이너스 1이었나요? 네, 요거를 계산하는 건 단순히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한 줄 내려가시면 g-6이 나오고요. 요 계산은 틀렸다. g 플러스 6입니다. 요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멋진 언니 오빠들에게 양보하도록 하죠. 해서 실제로 답이 19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너무 어려운, 정말 말 그대로 킬러 학습지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정말 충분히 많이 고민하면서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유리함수부터 시작하는 유리함수, 그리고 2,3이 a보다 위이냐 아래이냐 그 케이스 분류하는 거 도착하고 나서도 3차 함수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거, 모든 케이스들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